그래서 스파이는 38.2 그거 올라갔고 61.8 그걸 클레임 할 수 있는지 봐야 되고 420부터는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QQQ는 다르다고 지금 말하다가 이 아룬 설명하다 헷갈려갖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아룬은 100에 갖다 붙이면 뉴 하이를 치는 거고요. 뉴 하이를 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이얼 하이를 치는 거고 얘가 로우를 치면 하이얼 로우를 치는 거예요. 하이얼 로우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이얼 로우를 안 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하다가 얘가 100으로 딱 붙이면 lower high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던 차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ADX 25 이상으로 DMI가 플러스 DMI, 이 파란색이 플러스 DMI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힘을 뜻해주는 건데 이게 25 이상은 불리시인데 25 이상 위로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DMI 빨간색 25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골드 크로스 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요 상대 강도 나타내준 ADX가 이제 쫓아 올라가요. 이렇게 쫓아 올라가면 얘가 픽을 딱 치면 그게 플러스 DMI든 마이너스 DMI든 이렇게 픽 친 애들이 여기 픽 치고 확인하고 그 힘이 전환되는 거예요. 리버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게 트렌드 퀄리티 물어보셨죠? 퀄리티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노이즈 밸런스 물어본 거예요? 뭐였더라? 이제 그거는 이제 추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힘이 어떤가? 이 힘이 어떤가? 힘이 큰가? 힘이 작은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트렌드 퀄리티는. 그리고 노이즈 밸런스는 그 노이즈 밸런스에 있는 애가 차트가 걔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여기 없는데. 노이즈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0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트렌드가 굳히기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요거. 그러니까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는 여기 요 50 위쪽으로 0 여기까지는 이제 없는 거예요. 뭐가 출발을 하려고는 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50 넘어가면서부터 트렌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여기 50 넘어가면서부터 50 넘어가면서부터 트렌드가 생긴 거예요. 이 트렌드는 뭐였어요? 요 트렌드 퀄리티랑 노이즈 밸런스랑 같이 켜놓는 이유는 얘가 빨간색이면 이 노이즈 밸런스는 하락의 추세죠. 요것도 하락의 추세예요. 지금은 뭐예요? 상승의 추세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요렇게 그린 되면 여기 올라가면 상승 추세예요. 지금 뭐예요? 불리시예요. 그리고 구름 뚫었어. 잊지 먹고 클라우드 구름 뚫었고요. 그 다음에 양운으로 받아요. 양운으로 받으면 메이비 여기 325 여기에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구름대의 플랫한 부분 거기가 저항대죠. 거기에 그 뭐지? 체결된 주가들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많이 겹치는 자리 여기 플랫한 자리 여기가 이제 저항인데 어쨌든 양운이 받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구름대 밖으로 빠져나가서 눌리면서 양운을 이렇게 빠져나가서 양운을 양운 바닥에 가면은 이제 지지받죠. 근데 양운 상단까지만 가도 이제 또 지지를 받아요. 왜냐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저항을 받거든요. 그게 뭐예요? 매물대니까. 그래서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상승으로 올려가면 그때 노이즈 밸런스는 계속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트렌드 퀄리티도 이 그린한 바 히스타그램을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블리시 케이스죠. 그렇게 되는 게 일단 구름대 뚫었어요. 이거 베리 굿이고요. 스파이는 얘도 뚫었죠. 당연히 뭐 QQQ보다 더 좋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 계속 올라가나 봐. 412.77 오케이. 그러면 요거의 고점이 417.98 뭐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가 전고니까 이 전고에 대한 저항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위에 구름대 저항 423
그리고 피보 421.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고, 이렇게 내렸던 거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성공한 거고요. 요거 아까 설명한 거 녹화분을 빼갖고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가 제가 이제 침 맞으러 가면서 여기다가 스크린샷 올려드렸던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자리, 테스트, 이게 테스트하고 안 들어왔어. 그 올라가면서 상승하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요 매물대 그냥 지지 기반으로 놔두고 그냥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요 하이까지 클레임하면 이퀄 하이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뭐 더 올라와서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와서 하이어 하이를 만들면 정말 좋고요. 한 번에 뭐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하이어 하이를 만들고 로어를 만들되 이 38 라인을 깨지 않고, 그럼 여기 넥라인이 생기죠. 요 넥라인 지키면서, 아니면 여기까지 넥라인을 지키는 듯 하더니 페이크 주고 이렇게, 어이 불리시다. 이렇게 하면 불리시. 그래서 어디까지 내릴까요?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요거 만약에 618까지 가면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요런 그림이 되면 된다. 그래서 38 라인 지키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매수. 나포모로 여기서, 그러면 결국엔 보면 지금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굳이 그 나중에 불탈라고 기다렸던 돈은 여기나 가야 사지, 여기에서 따라 올라가면서 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익절할 것들 익절했고요. 일단은 이거 주봉 200선까지 조정받고 여기에서 이제 샀고, 산 거 쫄쫄쫄쫄 올라가면서 돌돌돌돌돌 털고, 그 델만 원하는 가격을 안 줘서 못 털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같이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UUP 달러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달러가 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달러가 빠지면서 여기까지는 노이즈예요. 그쵸? 노이즈예요. 여기까지도 노이즈예요. 여기까지 풀백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내려와야 돼. 27.31 UUP가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에 생긴 여기를 뚫고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 달러의 하락세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얘가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왜 문제냐면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5일 원자재 값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면 금리 또 올려야 돼요. 그럼 얘가 도로 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살살 움직여줘야 돼요. 변동이 줄어들면서 살살 움직여주면, 내리더라도 천천히 흘러내리고 올라더라도 천천히 흘러오르면 장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급하게 허공답보 하면서 은둔불러 타고 올라가고 은둔 밑에다 깔고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그러면 장에 충격이 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버, 금 이런 애들 원자재 여기서 여기 기억하시죠? 그 해지로 사실은 이게 뭐 이걸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달러가 내려서 에너지 값이 오르면서 장에 충격을 줄 케이스를 생각해서 해지로 그러니까 원자재를 담으시려면 담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저는 금으로 안 하고, 왜냐면 금 재미가 없어. 그래서 실버 해갖고 전 어제 팔았어요. 또 올라갔어. 몰라. 나는 어쨌든 얘는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해서 얘는 익절을 했고요. 그러면 뭐 다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쪽에는 없는데, 이제 뭐 달러나 뭐나 이런 상관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티커를 본 거고요. 그리고 뭐 구글 여기서 아직 헤매고 있죠. 요거 아직 헤매고 있어요. 얘는 여기 뚫고 올라와 줘야 돼요. 얘가 여기를 이 박스를 뚫고 올라와 줘야 해요. 네, 뚫고 올라와서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얘네들은 뭐 팔딱팔딱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나쁘진 않지만 박스 그냥 이렇게 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얘는 올라도 막 이렇게 급하게 안 오르고 천천히 올라줘도 땡큐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내리니까 당황스러웠던 건데 지금도 아까 물어보셨죠. 지금 사도 되냐고. 이거 저는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얘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다시 여기 박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스파이가 420에 저항하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아래나 한 올라갔던 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50% 정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면 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찬스 있죠. 뭐 여기 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은 그저께 팔려갖고 속상해. 애플 요 양봉에 팔고 나왔어요. 근데 위로 쐈어요. 여기에서 뭐 쫓아가지는 못해요. 이게 또 차트 보는 사람의 약점이기도 해요. 여기서 나왔는데 이건 못 쫓아가요. 쫓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안 쫓아갔어요. 안 쫓아가고 후회를 해? 그렇진 또 않아. 왜냐면 주린이 때 얘가 이렇게 어닝 잘 나왔다라고 이렇게 슈링했을 때 사갖고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익절하고 나왔는데 계속 위로 슈링하면 그건 따라가진 않아요. 이건 한 뭐 시간 좀 더 기다려봐요. 기다려보면 얘가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높을 수는 있으나 매수 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애플. 애플은 정말 제가 매상을 얼마나 많이 올려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리고 테슬라 얘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그랬죠. 위거나 아래거나 튄다고 쪼아서 위로 튀었어. 나이스지. 구름을 뚫어버렸네. 뚫어버렸어요. 그 얘는 여기 사진 여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에서 딱 멈췄다가 어제 저항에서 멈췄다가 좀 눌렸다가 그냥 팡 치고 올라갔어요. 여기 또 저항이거든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저항선이나 지지선이나 뭐 그렇게 별로 그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훌륭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얘를 막 믿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애플은 내리면 사야죠지만 테슬라는 내리면 사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얘는 자기가 정말 테슬라에 대한 비전을 믿고 뭐 이 회사를 믿으면 이렇게 쪼을 때 이게 사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좀 사볼 수 있겠죠. 자, 믿으면 난 안 사. 얘가 그렇게 얘는 이렇게 쪼지도 않지 물론. 얘는 그런 짓도 안 해. 근데 얘가 이렇게 저점 가면 당연히 사요. 이거 뭐야? 이거 역회된 숄더 이렇게 만들고 지금 떴어요. 그러면 52, 29, 30, 20, 52, 170, 170 여기까지는 가겠네. 여기까지는 맞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에서 잡아야 되나? 일단 여기서 잡으면 142, 40 잡고 10, 40, 50, 150은 뚫었고 그 다음에 여기 150 여기 보면 150에 20, 170, 170까지는 갈 것 같은데 170까지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거는 이렇게 갈 때 거기까지 열어놓는다라는 거지 지금은 저는 안 사요. 170에 갔다가 뭐 만들어 쪼거나 뭐 하거나 해서 눌림 자리를 만들어주면 모를까. 근데 지금은 보면 이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 이거 보이시죠? 계속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이렇게 슈링하면서 이렇게 포모로 막 볼륨 싣고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 포모로 볼륨 싣고 올라가면 한번 익절하는 큰 물량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뭐 들어가 보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자리 주기 전에 안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용기 있게 잘 주스셨던 분들은 축하드려요. 요것도 테스트하고 올라갔네요. 테스트하고 올라갔는데 얘도 여기가 저항이고요. 이제 저항 때 여기 190 하고 185
요 사이에 있는 이제 이 매물대가 저항 매물대예요. 얘는 아직 이제 트렌드 이제 시작하려고 막 하고 있고, 애플은 막 이미 시작했고, 얘는 이제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볼륨이 좀 줄고 그러면 조금 찝찝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사서 익절을 하는 거면 모를까, 지금 다시 들어와서 이거를 막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빅스를 봐야지. 빅스가 미치게 내려갔죠. 빅스가 되게 많이 내려갔던데. 많이 내려갔어요. 빅스가 지금 21.54. 변동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빅스 3M은 아직 0.9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 밑으로 찢어지면 장 올라간다, 반등한다, 반등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반등했는데 빅스가 한번 팝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고, 이게 여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0.85 밑으로 만약에 빅스가 내려가서 이렇게 스테이를 하면, 아까 말한 61.8 위로 올라가서 상승 파동을 하나 만드는 그런 차트가 나와요. 그리고 그 파동 보통 제가 왜 저점 찍고서 올라갈 때 그래도 적어도 한 달은 올라갈 거라고 한 게 12주 이렇게 밑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돌아 내려오는데, 엘리스트 12주예요. 엘리스트. 그게 5개월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스트가 12주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잡아먹은 1, 2주 빼놓고 위로 엘리스트 한 달은 반등한다. 그게 이제 대충 보는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얘는 나 다시 못 샀어. 딴 거 막 주섬주섬 막 애플 구글, 사실은 이런 애들을 좋아하다가 애플 구글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가격이 너무 이쁘니까 그런 애들을 주워 담으려고 담으니까 이런 애들을 못 담아. 그런 아픔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비싸잖아. 비싸서 어, 비싼 애들을 주워 담으니까 어휴, 아유 훌륭해라. 아유 훌륭해라. 여기 베이스가 요 베이스예요. 요거 베이스 안 깨면 얘는 조정, 이거 이만큼 한 조정, 요 베이스 안 깨면 얘는 조정 끝난 거 아니에요? 얘 조정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보이는데, 요 베이스를 깨야지 이걸 깰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얘는 조정이 끝나 보이고요. 근데 여기 200선 머리에 위고 있죠. 그러면 아까 그 물어보신 게 뭐냐, 120선 그거 있죠. 여기까지 200선까지 땡겼다가 딱 눌러. 그래서 60선이, 그게 설명이 이제 그 30분 차트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차트에서 시그널을 주니까, 모멘텀을 주니까 60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될 때가 언제냐면, 주가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가 밑으로 갔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다가 확 튀어서 120선을 잡고 내려와갖고 60선을 뒤져. 그 다음에 다시 확 했다가 200선을 잡아갖고 확 내려와서 60선 혹은 120선을 깔아.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한 후에는요, 이거를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60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상승으로 돌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밑으로 다시 이렇게 눌리고 할 때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일봉이잖아요. 그러면 200선이면 며칠이야? 200일이잖아요. 200일짜리의 평균 가격을 맞춰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120선, 200선, 60선 이렇게 있던 게 200선 깔고 120선 이렇게 골드 크로스 내고, 뭐 60선은 먼저 골드 크로스 냈다가 데드 크로스 냈다가 뭐 요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이제 슈링 해갖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4시간이나 30분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티커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 티커를 딱 봤는데 30분에 30선이 맞아. 정배열로 쭉 올라가는 애들 있죠. 그러면은 30분에 30선만 닿아도 올라가. 뭐 그 어떤 특정 구간에는 그러면 이제 걔는 30분을 잡는다든지 50선, 100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티커가 무슨 어떤 이평선을 가지고 하나. 근데 보통은 200선. 막 변동 큰 애들 쬐끄만 애들 있죠. 쬐끄만 애들은 30선에 200선은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1시간에 60선. 보통 1시간 차트에 60선은 며칠 안에 터치를 해요. 위던 아래던. 그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트 계속 보시다 보면 한번 보세요. 60선만 켜놓고 봐.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길에 걔를 어떻게 치나, 내리는 길에 어떻게 치나, 그거를 보시면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200선하고 50선 할래. 미국에서 이제 주식하신 분들 중에 미국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 많이 들으신 분들은 보통 50선하고 200선 보시거든요. 그 500, 그러면 이제 50선하고 200선만 틀어놓고 다른 걸 다 꺼.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일 때, 어떤 선, 이평선을 이렇게 클레임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지, 어디까지 오면 여기서는 매수구나. 뭐 그거를 1시간, 뭐 30분 혹은 4시간, 일봉. 뭐 이거는 이제 그 기간, 자기가 트레이딩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죠. 그 나는 뭐 스윙 2박 3일 스윙이다 그러면 15분에서 1시간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물론 주봉하고 일봉의 추세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역배열인데 이제 여기 밑에는 정배열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120선을 안 켜놨는데 120선하고 200선이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차트가 딱 안정이 돼서 60선 상향하면서는 얘는 계속 올라갈 차트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진짜 대세래매. 뭐 한국에서는 대세래면서요. 근데 뭐 미국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걸 막 얘기해주는 방송은 없는 것 같아. 얘는 그 피부 표피 밑에다가 상처를 내서 그게 재생을 하면서 피부 재생을 하는 뭐 그런 기능의 뭐야 그거? 고주파야? 저주파야? 그 피부 재생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회사고요. 달러가 내려가면 유리한 회사고요. 뭐 동남아나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그 달러 안 쓰는 나라들에서 수익을 벌었는데 달러가 비싸면 별로 안 쳐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이런 회사는 유리하죠. 여기 볼륨도 뭐 어마무시하게 터져주고 볼륨이 줄면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다시 볼륨이 터졌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볼륨 터지고 난 이 매수에 관한 컨설리데이션을 러닝 코렉션처럼 올라가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찬스가 있어요. 볼륨 싫고. 근데 볼륨을 싫고 위로 올랐어요. 이 오해하시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볼륨이 빵 터졌어. 저점에서. 빵 터졌어. 그럼 이게 확 올라갔죠. 그래서 볼륨이 요렇게 줄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요렇게 내려요. 그러다가 볼륨이 탕 터졌어. 볼륨을 싣고 상방으로 가면 위로 가는 차트예요. 볼륨을 싣고 밑으로 가면 아래로 가는 차트예요. 이게 주가가 올랐는데 볼륨이 작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볼륨이 작아요. 해서 이게 꼭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볼륨이 터져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 상승분을 컨설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이 컨설리데이션을 할 때는 볼륨이 주는 거예요. 볼륨이 줄어서 요런 영망치를 딱 만들었어. 그런데 볼륨이 요렇게 생겼어. 혹은 요런 걸 만들었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볼륨이 이렇게 작아. 그럼 올라가요. 안 내려가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하는 캔들이에요. 이렇게 테스트할 때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런 박스 만들죠. 그 위커프 패턴에서 보면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프링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테스트하는 구간 있죠.
요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볼륨이 줄어요. 볼륨이 쫄쫄쫄쫄쫄 줄었다가 볼륨이 탕 터지면서 위로 가면 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올라갈 때 볼륨이 이렇게 큰 볼륨을 싣고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볼륨이 줄어요. 볼륨이 줄으면서 여기에서 매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셀링을 테스트해요. 테스트할 때 볼륨이 작고 다시 볼륨이 팡 터지면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이제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볼륨 터진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볼륨이 줄으면 그게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컨설리데이션을 하는 거고 그 후에 볼륨을 싣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봐야 되고 이제 캔들 시그널을 읽으실 땐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막 셀링을 테스트해요. 이렇게 위에서 셀링을 테스트하는데 이게 볼륨이 이렇게 커. 셀링이. 그럼 뭐야? 아, 이게 올라도 내려가겠구나. 요 캔들 바닥 찢으면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캔들이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캔들 하나만 주지 않아요. 보통 막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막 줘요. 이러면서 볼륨이 처음에는 이렇게 줄었다가 볼륨이 컸다가 점점 볼륨이 커지는 거야. 요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리기가 쉬워요. 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차트에서 그 캔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설명했나? 아, 잘 모르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스크린샷을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캔들 시그널로 보는 이게 그 테스트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 볼륨이랑 같이.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유, 오늘 장 올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